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칼럼하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기사, 이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뭘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한때 정말 핫했던 미국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지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그중에서도 마이애미 콘도 시장이랑 케이프 코럴 지역, 여기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케이프 코럴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심지어 케이프 코럴을 미국 최악의 주택 시장 중 하나다, 이렇게 꼽지도 했죠. 최악이요? 와. 뭐 과잉 공급 우려도 있고 보합료 급등 문제도 있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니 플로리다가 진짜 오랫동안 외국인 투자 1순위 지역 아니었나요? 다들 플로리다 했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게 핵심인데요. 외국인 구매자가 확 줄었습니다. 김용남 대표님 칼럼 보니까 남부 플로리다 외국인 구매자 비율이 2018년에는 거의 뭐 50%였거든요. 네, 절반이 나요. 와. 네. 근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이게 10%까지 뚝 떨어졌어요. 201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랍니다. 50%에서 10%요? 어휴, 이건 뭐 거의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라틴 아메리카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시장이 좀 식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복합적입니다. 물론 고금리, 그리고 뭐 집값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이건 기본적인 부담이죠. 그렇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좀 강화된 이민 정책 기조라던가 또 잠재적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움직임,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이랑 맞물려서요. 아, 네. 이런 우려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게 투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까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그것도 심각한가요? 네, 그게 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예요. 2021년에 마이애미 근처 서프사이드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아, 네, 기억납니다. 꽤 충격적이었죠. 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건물 안전 규제가 엄청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콘도 유지 보수 비용, 특히 관리 비용 특별 부담금이 확 치솟았습니다. 관리비랑 특별 부담금이요? 네. 게다가 이제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수리 비용을 미리 예산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어요. 아, 결국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 때문에 기존 소유주들이 부담을 못 이기고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영향도 무시 못해요. 허리케인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 보험료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보험료까지요? 네, 지난 5년 동안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뭐 최대 400%까지 올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400%요? 와,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다 겹치면서 지금 마이애미 콘도 시장은 재고 물량이 무려 13.7개월치에 달합니다. 완전한 구매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13.7개월치요? 보통 6개월 넘으면 구매자 우위라고 하는데 2배가 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쌓여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2024년 판매량은 작년보다 10.5% 줄었고 재고는 무려 43%나 늘었어요. 재고가 43% 증가? 네. 그리고 매물 하나 팔리는데 평균 100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와, 상황이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데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마이애미가 그래도 뭐 기술업으로 성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이 상반된 신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해당 건물이 그 강화된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했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앞으로 관리비나 특별 부담금이 얼마나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숨어 있는 비용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마이애미의 성장 잠재력, 기술업 이런 매력적인 이면에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가격이 매력적일수록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해외 부동산 투자는 그냥 표면적인 가격이나 예전 명성만 보고 접근할 게 절대 아니군요. 거시경제, 현지 교제, 정치적 변수, 심지어 이제는 기후변화 같은 환경 요인까지.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 필수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죠. 숨겨진 비용하고 미래의 위험 요인을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느냐. 이게 성공 투자의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플로리다 사례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의 복잡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들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투자 고려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플로리다처럼 정치, 경제, 규제, 기후,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안전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정의는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른 시장, 혹시 있다면 그곳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